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네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딱 2주 걸렸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첫 영상을 올릴 때부터 주구장창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좁혀서 집중적으로 통제한다. 흑사인가 꼬붕들아, 형이 뭐라고 했었니? 물론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까지는 방역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로 옆 나라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 옆 나라랑 또 오른쪽 옆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이것이 샌드위치 위기론인가? 어쨌든 우리도 그래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완전히 이게 진압이 되려면은 바이러스가 살기 어려운 여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쯤에는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쟤들이 그동안 공포를 선동해왔던 것처럼 한국의 국가 방역망이 그냥 빵 뚫렸습니까? 중국인들이 그냥 막 감염된 상태로 막 좀비처럼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으로 막 그냥 우르르 몰려왔어? 공포의 무증상 전염, 나도 모르게 전염된다, 이거 확인됐습니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막 둥둥 떠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슉슉슉 들어가? 자,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훑어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확진자들이 접촉자로 관리를 받던 사람들이에요.武汉에 갇혔던 우리 교민들 무사히 귀국했고 확진자들도 별다른 중증 없이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서인이가 노래를 부르던 우한폐렴이라는 명칭, 중국발 우한폐렴, 중국발 우한폐렴,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WHO에서 공식 명칭을 발표를 했죠. 코비드19라고 지역, 인종, 동물 뭐 이런 편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빼버린 중립적인 명칭. 물론 한국의 어느 방구석 찌질이는 여전하지만 말이죠. 자, 우리는 미국 애들이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 다 틀어막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 1억 달러 쾌척 하는 이런 생쇼를 하지도 않았고, 북한처럼 국경 폐쇄, 세국 정책 하다가 어디서 묻어왔는지도 모르게 감염돼가지고 난리가 나지도 않았고, 유럽처럼 중국행 비행 중단이라고 잔머리를 쓰다가 나중에 중국한테 혼나지도 않았고,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좁히고 관리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행 이력 추적도 단계적으로 넓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단키트 보급률 엄청 높여가지고 하루에 5,000건씩 때립니다. 다음 주면 하루에 1만 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마스크 지금 하루에 1,000만 개씩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 코리아를 너무 무시하신 거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가짜뉴스 것들이 쌩 난리 부르스로 쳤던 대로 중국 전 지역에다 입국 금지 때리고 중국인들 다 차단하고 중국 거쳐서는 외국인들 다 차단하고 사실상 공항 폐쇄 조치를 해야 돼. 왜? 우리가 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딴 거 안 했는데도 지금 방역망 잘 들어가고 있잖아. 중국의 코앞에서 엄청난 규모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뚫리질 않아요. 봐봐, 중국 싸대기 안 때리고도 커버 가능하잖아. 있잖아 서인아, 그거 해봐. 그거 또 해봐 빨리. 발열 체크가 문제가 아니라 공항을 아예 폐쇄를 해야지. 김정은만도 못한 문재인의 우한폐렴 대응 상황. 형 잠시만요. 이게 방금 그 윤서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신 인플루언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아, 그래? 대체 시스템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호들갑을 떨고 괴담을 퍼나르고 카더라 공포 분위기 혼란을 조성하면서 중세 유럽 흑사병 마냥 난리치는 것은 하나도 안 당연한 거예요. 흑사병? 너무 나가시는데? 요 분이 한 말이 이 일침을 놓은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줘봐. 조심한다고 정부 타도하고, 조심한다고 괴담 퍼뜨리고, 조심한다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조심해서 나쁜 것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쁘다? 야, 이거 너무 나간 얘기인데 이거? 사안에 맞게 합리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포심 조장해서 낚시하는 언론과 사회 혼란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낚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야? 윤서인한테 낚이지 말자는 소린가? 이거 누가 한 얘기야 이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윤소인 작가님이 직접 그 대중에게 일침을 가하신 현장입니다. 너무 따끔한 일침이시네. 근데 5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낼름 까먹으셨어? 야, 대단하시다 저분도 진짜. 야, 윤서인이도 사람 아니냐? 이러면 당황할걸? 아, 그럴까? 윤서인이 사람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헬리야. 그런 말이 있죠. 윤적유는 사이언스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삥뽕삥뽕 하잖아. 이게 왜 그러느냐? 얘들은 방역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그겁니다. 방역을 그냥 개판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의 정치적인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온몸을 던져가지고 옹호를 해요. 근데 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그걸 해? 그러면 잘 막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야, 나라 망한다 이거. 문제약이다. 대한민국 끝났다. 북한이랑 똑같이 하자, 이 난리를 떤다고. 흑서인아, 너희는 사실 외롭지 않단다. 니네랑 똑같은 주장을 페북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지면 사설에다가 당당하게 썼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니네 외롭지 말라고 형이 소개해줄게.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눈치만 본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5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중국의 맹방인 북한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한 것과 대조된다. 뭐야 이거? 사실상 유머 페이지네. 봐봐 윽비야, 지금 이 사설이 네가 했던 소리랑 똑같은 소리라는 거야. 아니, 중앙일보는 이럴 거면 뭘 비싼 임원급 연봉을 줘가면서 논설위원실을 굴리냐? 그냥 방영석 의원실에서 윽비 채용하듯이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 관리자 그 양반을 그냥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키면 되겠네. 내용 똑같은데 뭐. 우리 윽비님께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이상한 놈은 결코 한 가지만 이상하지 않다. 그걸 딱 보여주는 데모. 너무나 안타까운 모 논설위원님의 혐한 일봉 현장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했다. 배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3,70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을 열흘간 해상 격리했다. 예방 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진짜 너무 웃겨. 쓰면서 얼마나 진짜 했을까. 예방 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 이거 그거지. 예방 조치는 뭐 이거가 아니야. 문재영 정권에 나의 통렬한 일침을 가해주지. 그래서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해야지. 어? 야 들어오지 마. 3,700명 들어오지 마. 뭐 일본 사람이 1,200명 넘게 탔어?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만 들어오지 마. 너네는 지금 일본에 온 게 아니야.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야. 어?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일본이 아니야. 그래서 너네는 오늘부터 뭐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국이다. 독립이야 독립. 자 그런 헛짓거리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속수무책으로 퍼지는 바이러스. 확진자 200명 돌파. 검역하던 검역관까지 전염. 난리가 났어요. 공포의 배. 감옥이 되어버린 크루즈선 자체가 작은 우한이다. 와 우리 윤서인이가 존경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참 대단하네. 너무너무 듬직하고 믿을만한 나라다. 너무너무 안정적이야. 정신 좀 차려 인마. 지금 저 헛소리 사설에 달려있는 댓글이 어떤지 아니? 성지순례 왔습니다. 오늘 크루즈국 확진자 200명 넘었어요. 응스응. 이곳이 성지라면서요. 크루즈에 묶어놓고 다 감염시킬 거지만 배에서 내리지 않았으니 자국민이 아닌 것이다. 기자야 그렇게 일본 하는 게 부러우면 크루즈 타라. 논설위원 크루즈에 타라. 아유 뭐 좋겠네 아주. 예방조치 과해가지고. 야 우리 윽서인이가 주워 섬기는 싱가포르는 어떻고? 거기는 해외에서 옮겨온 것보다 자기네 지역 감염이 더 많아. 서연아 이런 거 보면 안 창피해? 아니, 네가 아무리 양심이 없지만 눈이란 건 있잖아. 이런 건 좀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만 좀 참지. 뭘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가리 쳐들고 뛰어들어와. 루피까지 달고 나와가지고 그냥 쌍으로 뚝배기 깨주고.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열심히 뭔가 치고받고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다 진짜로 다시 대가리 박았어요. 왜 패턴이 항상 똑같냐? 학습이라는 걸 안 하나 봐. 우리 서인이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한 석 달 있다 또 튀어나오겠네? 사실 지금 중국 내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중에 가까워요. 우리 국PD가 지난주 칼럼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당장 그 칼럼에도 댓글로 그냥 국비 계열 친구들이 총출동을 했더라고. 좌표라도 찍으셨나봐. 얘들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떠드는 소리가 뭐냐? 중국 데이터 못 믿겠다! 아니 이건 뭘 보고 정리를 하라는 거야? 유튜브 봐라! 아이씨 나 진짜 어떡하라고. 좋아요. 뭐 멍청한 거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국PD 칼럼에서도 그랬잖아. 중국 애들 숫자 가지고 구라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세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텐센트발 사망자 자료 표기 오류를 가지고 중국 당국이 정보를 숨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을 만큼 투명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세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자료 중 후베이성과 후베이성 이외의 차이, 그리고 중국과 그 외 다른 나라의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이 수백만의 감염자와 수만의 사망자를 숨겼을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감염병이었다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국피드 칼럼에 무슨 대단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론이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전 세계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처럼 숨기고 있는 거야? 물론 심상치 않은 나라 하나 있지. 우리 옆에. 거기는 숨기는 게 아니고 파악을 잘 못하는 거 같아. 어쩌다 일본이 저렇게 됐지? 아니 옛날에는 진짜 방역의 일본이었거든. 방역하면 일본이 스탠다드였는데 뭐야 이거 후쿠시마 때부터 뭐만 하면 뚫리는 거 취미 들렸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 자체는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니까. 쟤들은 경제 성장률도 마사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100%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안 믿어. 근데 추세라는 건 속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추세는 흐름이거든. 흐름이라는 건 뭐냐? 흐름이라는 건 곧 정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체감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곧 알게 돼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건지 확산 국면으로 가는 건지, 옆집 사람이 퇴원을 했는지 죽어서 없어졌는지, 옆 동네가 어떤지 옆 도시가 어떤지 다 소문나. 그거를 영원히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대중의 정치가 그때 발동을 하고 그걸 못 막으면 어떤 정권이든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중국도 너무 이렇게 민심이 치받아 오르니까 약간 텐션을 떨어뜨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속이더라도 적당히 속여야 돼. 추세까지 속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추세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숫자 사이의 흐름을 주목한 거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다른 외신 기사들에 나온 테스트 키트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후베이성이나 우한시의 어떤 의료 시스템 이런 문제까지 엮어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내놨던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맥락 파악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그 와중에도 또 절대 포기를 안 해. 이 와중에도 공포를 여전히 선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보세요. 메르스 21일째 사망 10, 코로나는 0명. 지금 공포는 과잉됐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과잉됐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다. 메르스 때랑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 밑에 그냥 줄줄이 댓글들이 붙는데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한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로 이것은 폐렴이며 일단 감염되면 비록 몸에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즉 완치한다 해도 폐섬유화라는 불치의 병을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라면 우한 코로나는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다 해도 그 병폐는 메르스보다 훨씬 높다고 해야 하지 않나? 야,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가 안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완치돼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고 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로 나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스와 메르스에 걸렸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폐 기능이 손상돼서 평생 물에 빠진 것처럼 숨쉬기 곤란하고 답답하고 그렇대요. 심지어 완치된 후에도 폐 섬유화 때문에 결국 죽으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바로 이 폐 섬유화 때문이에요. 안 죽어도 불치병이다 어차피. 다 망했다.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치료하지 마. 패를 까고 다 까다가 이제 다 드러난 거지. 미천 드러나니까 인제 들고 온 게 불치병이야. 요거 까면 얘들 패가 없어. 아니 아저씨, 제가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말이죠. 이 병도 안 죽지만 불치병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 공포, 이 두려움, 우리 이제 다 끝장나는 걸까요? 자, 전문가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더라도 소용이 없다. 왜냐면 섬유화 때문에 어차피 평생 뭐 이렇게 완치가 안 되고 그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오해가 많은데 그 섬유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폐가 그만큼 손상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폐렴이 아주 심해서 뭐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뭐 에크모까지 다는 그런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일반적인 폐렴 환자에서 잘 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은 좀 가볍게 앓거나 폐렴도 심하게 앓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100% 다 회복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처럼 중증 감염 환자들 뭐 인공호흡기 달거나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그렇게 흉터가 남거든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아주 중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환자만 그럴 위험이 있다. 메르스 때도 대부분 그런 정도의 심한 분들만 그랬었고요. 그분들의 숫자가 뭐 우리가 걱정할 만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려나요? 그런 있다. 그렇지만 뭐 걸린다고 다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폐 섬유화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뭐 딱딱해진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려나요? 제가 이제 원하기는 이제 폐포가 이렇게 뽀그락뽀그락하면서 잘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예. 폐렴이 너무 심해버리면 그 염증 때문에 다 녹아버려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포 기능이 없어지니까 이제 폐가 이제 짜부러들거나 거기에 이제 가래각교도 가래를 못 뱉게 되거나 이래서 이제 하고 또 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젊은 분들은 폐섬유화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 폐가 고상하니까 회복이 되는데 예.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흡연자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상당히 오래가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폐렴이 다 그런 후유증 남기는 정도의 심각하게 오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뭐 독특하게 많고 뭐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폐렴을 심하게 하려면 올 수 있는 정도지 아주 빈번한 상황은 아니에요. 인공호흡기를 오래 착용하거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니면 에크모를 할 정도로 심하거나 그 정도 상황 아니면 되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 예. 극소수예요 정말. 우리가 뭐 이제 그거를 겁낼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입원하신 분은 그렇게 될 만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아, 우리 교수님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거 다 자문을 구하고 제작을 합니다. 라이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네 분의 감염내과 전문의, 그러니까 뭐 흑서인이가 통한 그 흉부외과 전문의 그런 분 아니에요. 그야말로 방역 분야의 한국 최고 전문가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경험도 엄청 많으신 이정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에볼라 사태 때도 직접 현장에 가셨던 분이거든. 그런 초전문가분들을 취재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그래도 명색이 팩트체크 출신인데 그런 정도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거기도 취재했잖아요 저희가. 거기 어디? 거기요. 어디? 아, 제가 그동안은 사실 우리 양 교수 말고는 취재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직접 노출을 안 시켰었죠. 왜냐면 저희 채널의 이 빡센 속성상 노출이 되면은 그분들께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진짜 별 희한한 것들한테 욕을 처먹으면서도 그분들을 지켜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기도 하고 이런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되면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자칫하면 방역 체계를 위한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공포 마케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곳곳에서
하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적신호들이 켜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런 문제들을 좀 차단해보자는 의미에서 교수님께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직접 소개를 해드리기로 한 겁니다. 저것들은 아무런 진지한 고민도 없이 아무런 사회적 책임감도 없이 오직 공포를 전염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네 코인 장사에 이용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저런 가짜뉴스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파탄내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뚝배기 브레이킹을 하러 다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된 사회를 기원하면서 이번 때문에 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자본은 템볼, 멤버십은 동이야. 헬 예!